그러면 먼저 순서를 설명을 드리면 네,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일정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파견 교환 학생이란 먼저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많이 알고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오늘 설명회는 1차 설명회로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파견 교환 학생에 대해서 간단한 것도 설명해드리고 네, 기본적인 지원 자격이라든지 절차, 선발 기준 그리고 이제 단순히 교환 학생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주의를 해서 참여해야 되는 학점 인정이라든지 수강 신청, 어학 성적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Q&A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공통적인 질문들이 항상 매 학기 똑같은 질문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FAQ, 그다음 마지막에 Q&A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Q&A 시간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12시 한 2시간, 넉넉하게 2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먼저 24-2학기 교환 방문 학생 일정인데요. 설명 일정인데 여기 회식 처리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미 지난주에 글로페어라는 행사 내에서 1대1로 상담을 해드렸어요. 네, 좋은 기회였는데 1대1로 상담을 해드렸고 1대1 상담 받지 못하셨더라도 저희 뭐 담당자분께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로 주시면은 답변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이제 1차 설명회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인 교환 학생에 대한 설명, 뭐 지원 자격이라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2차 설명회 때는 실제로 이제 요약표가 요약표라고 하면 이제 상대교에 어떤 대학이 지원 가능한지 이런 모든 정보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포탈에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청하고 서류 평가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2차 설명회가 되겠고요. 네, 여기 하나가 새로 생겼어요. 네, 저희가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학생들이 질문하다 보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우리 과에서는 어느 대학으로 많이 가나요? 우리 과도 가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단과 대학별로 좀 찾아가는 설명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과학대학 총학생회를 통해 가지고 이미 설명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 다른 단과대학들에게도 지금 연락을 해서 언제 할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단과대학 요청이 오면은 요청원 대학에 한해서 저희가 또 직접 학과에 맞춰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설명회가 있고요. 오늘 교환학생 잘 아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아마 다른 일 하시면서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선발 일정인데요. 이건 이미 홈페이지에 저희가 나가 있죠. 홈페이지 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항상 보통 1월 초에 지원자를 받고 그다음에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합주자 발표를 하고 추가 모집을 다시 또 2월 초에 바로 진행을 합니다. 네, 추가 모집이라 함은 1차 때 다 선발을 해도 티오가 남아요. 저희가 거의 한 200개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데 그럼 그 200개 대학에서 티오가 뭐 2명 정도 되기 때문에 티오가 항상 남는 편이기 때문에 그 남는 티오를 가지고 한 번 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몰랐던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 떨어졌던 학생들이 다시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지원을 하실 예정이면 이 2월 27일 화요일은 시간을 꼭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OT이고요. 당연히 그냥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교환학생을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해외에 혼자 나가는 거고 학점도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알려드릴 사항이 많기 때문에 OT는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이랑 그다음에 합격자 OT 날짜, 시간까지 이때 시간 좀 미리 비워두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온라인 신청 기간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어학 성적이겠죠. 어학 성적이 지원할 당시에 있으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는
꼭 원본은 아니지만 화면상에서라도 점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캡처 화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어학 점수가 나오는 시험을 봐 놓으셔야 합니다. 봐 놓으셔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접수가 1월 10일 수요일이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조율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상으로 저절로 막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잘 지원 마감해 주셔야 되고, 나는 열심히 고민해서 마지막에 넣어야지가 아니라 처음에 한 번 지원을 하면 마감일까지 계속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지원을 해놓고 학교가 바뀌거나 마음이 바뀌면 그때그때 수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날 급하게 넣지 마시고 미리 어느 정도는 완료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필요하면 수정을 하셔가지고 마지막 날에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시라는 게 이게 시스템상의 11시다 보니까 또 개인 컴퓨터나 핸드폰마다 또 시간이 조금씩 1, 2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막 11시 지켰다 11시에 버튼 누르지 마시고 미리 한 10시쯤에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시스템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뭐 업로드가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마감일 뭐 1시간 전에 연락이 오면 도와드리기가 힘든데 사실 뭐 전날이라든지 전전날에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 컴퓨터가 안 되고 다른 컴퓨터가 되는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교환학생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다른데 회사에 지원을 하든 인턴을 지원하실 때도 마감일 지켜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한번 들어가 보고 눌러보고 업로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 습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저희가 이때쯤 되면은 전화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통화가 안 되기도 해요. 계속 통화 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웬만하시면은 그 전날이라든지 그 전전날 미리 한번 다 업로드도 해보고 서류 파일도 업로드 해보고 이것저것 클릭해보고 다 해놓고 마지막 수정해서 최종 버튼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추천드립니다. 걱정돼서 자꾸 얘기가 많아지는데 네,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잘 주의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특이사항이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저희가 이게, 이제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한 영향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이렇게 코로나처럼 특이한 사항이 생기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항상 대응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최종 교환학생, 방문학생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대부분 교환학생을 생각하고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대교랑 대화를 하거나 저희랑 대화할 때도 이 개념을 모르시면 서로 대화가 올바른 답변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환학생, 저희가 지금 선발하는 거는 교환학생, 방문학생 동시에 선발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교환학생 생각하실 텐데, 교환학생은 말 그대로 저희가 자매 대학과 협정을 맺어서 학생을 교환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앙대학생은 당연히 우리 학생이니까 우리 중앙대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대신 수업만 가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교 학생도 상대교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수업만 저희 쪽에 와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씩 서로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명에 가면 거기서 한 명이 오는 거고 거기서 두 명이 오면 저희도 두 명을 보낼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티오가 제한되어 있겠죠. 서로서로 오는 학생들만 하다 보니까 서로서로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금 방문학생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가 있고 비지팅 스튜던트라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중앙대에도 등록금을 내고 상대교에도 등록금을 내야 되는 게 방문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교에서는 말 그대로 등록금을 받고 학생이 수업을 들을 수가 있다 보니까 TO에 제한이 없어요. 자격만 되면은 상대교에서 다 받아줍니다. 네, 자격이라 하면 어학 성적이라든지 그런 게 다 되는데 교환학생은 여러분들이 자격이 되더라도 우리 중앙대 학생들과 경쟁을 해서 지원 자격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높은 학생이 선발되기도 하는데 방문학생은 정말 상대교 기준에만 맞으면은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많이 안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등록금이 두 번 내야 되니까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중앙대 등록금은 80%는 고지감면해서 20%만 내셔도 되세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상대교 등록금 내야 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모두 교환학생을 많이 선호하시죠. 저희도 교환학생 가는 거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는 사실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셨다 도와주신다고 했고 나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방문 학생도 좋고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 보셔도 되는 거고요. 이제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국에서는 또 exchange student라는 단어도 쓰고 fee waived, 그다음 방문 학생은 fee paying이라는 단어도 써요. 그래서 그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방문 학생이고 교환 학생이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24-2학기 파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가을 학기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25-1학기가 봄 학기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좀 좋은 것은 가을 학기 때는 일단은 한 학기 또는 1년 선택해서 지원하실 수가 있고 외국 대학들은 가을 학기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봄 학기보다는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봄 학기는 상대교에서는 이제 끝나가는 학차다 보니까 한 학기만 받는 경우도 많고 TO도 가을 학기보단 적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 대학에서 보는 관점은 1년 TO를 받다 보니까 가을 학기 때 이미 많이 와버리면은 봄 학기 때 좀 적게 받고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은 오히려 가을 학기 때 워낙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봄 학기 때는 조금 더 TO를 준다든지 조금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가을 학기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는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번에 설명에 들어오신 만큼 지치지 말고 끝까지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시기인데요. 보통 방학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리 선발을 하고 상대교에 서류를 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먼저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봄학기 파견은 그 전년도 여름방학 때, 가을학기, 여러분들 지금 지원하는 가을학기는 지금처럼 1, 2월 겨울방학 때 접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지원 자격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이미 홈페이지 공지했으니까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당시에 1차 학기, 7차 학기 이수한 학생이다 보니까 뭐 휴학하셔도 돼요. 중간에 합격하고 휴학하셔도 되는데 파견 나갈 때만 재학생이면 되고 그래서 파견 나갈 때는 2차 학기 이상, 8차 학기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 말인즉슨 9차 학기는 안 되다 보니 8차 학기 학생들만 파견 교환학생 나가실 수가 있고요. 8차 학기 때 나갈 때는 반드시 9차 학기를 중앙대학교에 다니셔야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8차 학기에 파견 교환 학생을 나간 학생들은 9차 학기 등록 서약서를 지원하실 때 업로드하는 칸이 있기 때문에 꼭 내셔야 하고요. 8차 학기를 갔다 오면 바로 졸업 사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상대고 성적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졸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9차 학기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여기서 파견 학기 때 2차 학기면 된다라고 저희는 썼지만 학교에서는 또 2차 학생은 너무 어려라고 해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올려드리는 요약표에 보시면 상대교에서 최소 이수학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준은 적어도 3학년이어야 돼. 우리 기준은 1학년을 마친 2학년이어야 돼. 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중앙대학교 지원 자격이고요. 여러분은 이 자격도 갖추고 또한 상대교에서 얘기하는 최소 이수학기 이거 두 개 다 갖추셔야 하는 겁니다. 2번도 동일해요. 저희가 파견 교환 학생들을 늘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그 평점, 지원을 하기 위한 평점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학사 경고자만 아니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교에서 또 요거는 평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교 지원할 때는 상관은 없지만 역시나 최종적으로 상대교 평점 기준을 보고 여기에도 맞추셔야 돼요. 동일하게 어학 성적도 학교에서 얘기하는 어학 성적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학 기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토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효기한 2년이 있죠. 토익이라든지. 네. 그 기준일은 상대교 개강일로부터. 네. 어학 성적은 사실 상대교에서 보는 그 합격 여부의 기준이다 보니까 상대교 개강일로부터 2년 이내만 되세요. 왜 굳이 이렇게 했냐면 상대교 개강일이 1월 달인 곳도 있고 4월 달인 곳도 있어요. 그럼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상대교 개강일로부터 잘 맞춰가지고 2년 이내인 성적표를 내셔야 합니다.
결국 상대교에서 어학 성적표를 보고서 유효기간 지났으면 안 받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교 개강일까지 챙겨가지고 어학 성적이 유효기간이 맞는지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요. 편입은 당연히 지원 가능하세요. 편입생은 근데 2학년 편입생과 3학년 편입생 조금 다른데 2학년 편입생은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팔견이 가능한데 3학년 편입생은 한 학기만 팔견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다 동일한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변함없이 똑같아요. 평점은 열람용 평점으로 총 유계 평점 49%, 어학 40, 서류평가 20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서류평가는 도대체 뭐냐? 나중에 뒤에서 어떤지 양식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따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는 서류평가 양식입니다. 이렇게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할 때는 저희가 2차 설명회 때 온라인 지원 페이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다 보여드릴 건데 그 보여드리기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8에서 여기 들어가서 지원하시는데 아직은 이게 버튼 자체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보실 수가 없고요. 지원 기간이 되면 활성화가 돼서 그때 버튼을 클릭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들어가시면은 간단한 인적사항이 미리 나오거든요. 저절로 떠요. 본인의 뭐 대학, 번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그다음 서류 심사.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 평가 양식을 이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국제교류팀 홈페이지가 아니라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어학 점수라든지 필요한 서류들, 여권 이런 것들을 업로드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아래쪽에 보면 이제 지망, 사지망까지 선택, 1지망 본인 희망하는 학교를 4개 지망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언어권을 먼저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권으로 선택을 하면 영어권 지원 가능한 대학 중에서 4군데 사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1어권을 선택했으면은 어차피 그 밑에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일본 대학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 대학 중에서 사지망, 중어권을 선택하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중국이랑 대만 대학밖에 안 뜰 거예요. 그 중에서 사지망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위에 교환 방문 SF 복수하기 뭐 선택을 해서 교환 방문 학생을 선택하시면은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환 학생, 방문 학생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수하기는 네, 지금 따로 없을 것 같고 SAF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자매교가 아닌 대학인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학생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방문학생은 중앙대학교 자매대학 중에서 방문학생으로 가는 거고 SAF는 중앙대학교의 자매대학이 아니고 SAF 회원국에 있는 대학들에 갈 수 있고요. 장점은 SAF 회원국들은 보통 좋은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본교, 자매교가 아닌 조금 더 또 좋은 대학.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UC 버클리라든지 위스콘신 대학교, UC LA 어디 갔었죠? 네, 그런 좋은 대학들에 많이 가고요. 이 SAF라는 회원국, SAF라는 단체에서 여러분들 인터뷰 일정이라든지 그런 서류 절차를 도와주세요. 그럼 또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그 서비스를 도와주는 대신에 그 서비스 피가 조금 더 있고요. 그리고 해외 명문 대학들은 등록금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정말 좋은 대학에 사고 싶고 부모님도 지원하고 나도 돈을 많이 모아놨다. 그래서 난 꼭 명문대학에 사고 싶다라고 하면 SF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실 수가 있는데 자세한 방법은 2차 설명회 때 화면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지금 처음이니까 이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영어권에서 사진만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영어권이라 함은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만 생각하실 텐데 사실 영어 수업이 개설된 학교는 다 영어권이에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라든지 인도네시아, 홍콩, 말레이시아도 다 영어권.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도 다 영어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발 절차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어학 점수를 취득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지원 시간까지 어학이 있어야 되고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학점도 이제 이번 2학기 학점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미 누계다 보니까 이미 지난 학기까지 평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3-2학기 학점 들어가니까 관리 잘 하시고 어학 점수를 그때까지 최대한 높여서 취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말이 되면 저희가 요약표라 하면 파견 가능한 대학과 TO, 언어 자격이 있는 그런 자료인데 그 자료를 올려드리면 그걸 보시면서 이제 어느 대학에 갈까를 조사를 해보셔야 되세요. 마지막까지 고민하셔가지고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1월 초가 되면 이제 실제로 온라인 지원을 하시는 거죠. 지원 기한이 끝나면 저희가 심사를 하고요. 이 심사를 하면 저희가 특별히 학생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생들이 진학별로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하고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해외대에 많이 보내고 싶기 때문에 상대교가 정한 최저 기준에 정말 맞는지 일단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선발을 했죠. 여러분들이 이 학생은 상대교 지원 자격도 되고 이제 중앙대 학생 내에서랑 선발해서도 합격이 되면 저희는 그 학생들이 노미네이션, 그러니까 후보자, 노미니를 상대교에 보내는 거예요. 상대교 보내고 상대교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떤 서류를 내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냈던 서류를 또 다시 상대교에 내셔야 하는 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때는 내는 서류가 더 많아서 뭐 비자를 위해서 재정증명서도 내고 성적표도 내고 이러저런 것들을 다 상대교에 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상대교가 그 서류를 다 확인한 다음에 오케이 합격이 되면 그때 상대교에서 입학 허가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교에서 나온 입학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는 그냥 저희가 내부 선발자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람이 뭐냐면 최종 합격이라 하면은 일단은 저희가 발표하는 선발자는 저희는 그냥 내부 선발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부 선발자는 이제 꼭 그냥 노미니 후보자가 된 거예요. 이제 저 후보자를 상대교에 노미네이션 발송을 하는데 우리가 너희들이 말한 기준에 맞춰 이런 학생들을 뽑았어 라고 학생 정보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상대교회 다시 학생에게 이런 서류를 내세요라고 다시 안내가 나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재정 증명서도 내고 그다음에 뭐 중앙대학교 성적표도 내고 뭐 여권도 내고 여러 가지를 내거든요. 그러면 그걸 뭐 상대교가 이제 검토를 또 해요. 와학 성적도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강일도 보고 성적도 보고 학점도 보고 여러 가지 전국 매칭 오도 보고 지원서도 보고 다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입학 허가서가 나와야지 최종 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이제 노미네이션 내부 선발만 하고도 좀 합격했다고 선발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시는 거는 상대교 입학 허가서가 나와야지 합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대교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대교 국제처보다 상대교 교수님이 직접 또 학생을 서류를 검토하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학과에서 이 학생은 안 될 것 같아라고 불합격을 하면 상대교 국제처도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고요. 저희 국제처 입장에서도 상대교 학교의 국제처가 아닌 학과 교수님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모든 합격 여부의 결정 상대교가 갖고 있다 보니까 상대교가 이건 불합격이야 라고 하면 정말 불합격이라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요. 뭐 이 학생은 뭐 뛰어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좀 받아주세요라고 하지만 그 최종 결정 권한은 상대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부 선발했다고 마음을 놓을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까지 잘 준비해서 최종 입학 허가까지 받고 나서 마음을 놓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미네이션까지 발송하고 학생이 어플리케이션까지 내고 나서 2단계에서 불합격되는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학교들 통폐합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 했는데 갑자기 학교가 없어졌다. 우리는 통폐합에 대해서 이제 우리 캠퍼스는 없다. 이런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교에서 자기는 자체적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기숙사가 이번에 갑자기 새로 리모델링 하면서 자리가 없어서 더 이상 교환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갑자기 또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다음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학과 교수님 안 된다고 한다, 부족하다, 불합격 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내부 선발자라는 표현을 하고 상대교 최종 입학 허가서까지 받아야지 합격이 된 거니까 실제로 그 국가에서 돈을 내거나 무슨 돈을 내는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면은 입학 허가서까지 받고 나서 하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아까 계속 제가 요약표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약표라고 하면은 상대교 정보지 보통 또 상대교의 팩트시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상대교에서는 이제 교환학생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지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이런 게 없는 대학도 있고 아직까지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대학도 있어서 저희가 따로 이 내용을 물어보는 설문조사지 상대기에 보내요. 이거 좀 적어주세요. 노미네이션 기간이 언제입니까? 영어 자격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 막 보내면은 답장해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요약표라는 곳에 정말 요약해서 올려놨거든요. 200개 대학이다 보니까 이 파일이 200개 이상이 되는 거를 여러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없으니까 간단히 요약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요약표만 보고서 지원하시면 안 되고요. 어, 네, 자세하게 상대그 정보지랑 설문조사지도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대그 정보지가 보통 한 장 내지 뭐 네다섯 장 되는 그 많은 내용을 저희가 엑셀에 뭐 세 줄, 네 줄로 요약해놨다 보니까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만 보고서 무조건 지원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정보지까지 들어가서 지원이 가능한지, 어학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전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학과에 갈 수 있는지 자세하게 보셔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상대교도 정보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 기한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종본을 확인하고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업데이트 할 때마다 아마 뭐 게시글 제목이 조금 업데이트 했다고 써져 있긴 하지만 써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항상 최종본을 확인하셔서 그 내용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대교 정보지는 상대가 직접 작성한 거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가 있고 말씀드렸듯이 요약표는 저희가 그 상대교 정보지 여러 장의 정보를 단 몇 줄로 요약해 놓은 그냥 단순한 정보이다 보니까 상대교 정보지를 꼭 보고서 지원해 주시고요. 상대교 정보지는 저희 국제청 홈페이지 교환학생 상대교 정보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네, 화면 한번 이따가 다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학과 추천이란 전형은 또 요약표가 또 따로 만들 거예요. 저희가 교환학생 요약표, 학과 추천 교환학생 요약표가 따로 있을 텐데 이거는 해당 학과에서만 갈 수가 있는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공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선배들한테 들어서 우리 학과 추천이 있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이 1월 달 초에 지원할 때 같이 지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학과에서 공지를 하실 거예요. 그때 지원을 해야지 학과 추천으로 갈 수 있고 2월 초나 또는 8월 초 이럴 때 학과에서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때 학과를 통해서 지원하시고 학과가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